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고창 58, 정읍 30, 전주 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익산 22도, 완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겠죠. 동시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당국이 누가 어느 곳에서 오염을 일으켰는지 숨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전주산업단지. 환경오염 불법 행위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이 중 8건은 고발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은 까마득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지만 어디서 누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는 환경당국이 철저히 숨겨섭니다. 당한다 어쨌다 그런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긴 알아야죠 당연히. 왜 우리 몸 건강도 생각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에만 환경오염 행위 149건을 적발했다며 실적을 자랑했지만 이 역시 깜깜이 발표에 그쳤습니다. 따로 관을 만들어 몰래 오염물질을 빼내는 등 범행의 질도 나빴는데 오염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업체는 또다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업체에도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정확히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국민 알 권리라고 이거고 지금 충돌하는 건데 방침도 그러고 하니까 피해살 공부지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될 소리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불법을 저지를 업체를 보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즉각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 권리보다 분쟁 소지를 걱정하는 환경당국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년간의 의장직을 마친 뒤 처음으로 도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정 전 의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도민들의 성원으로 명예롭게 의장직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2년 전처럼 또다시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문제는 정부의 영역인 만큼 조기에 해결이 가능했지만 군산 조선소와 주해 문제는 민간 영역인 만큼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 의장은 자신은 영원한 정치인이라며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며 정치의 품위를 높이고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거취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키워주셨고 국민들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육선 의원의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전 의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선출직을 휩쓸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 지역 정치를 확 바꾸기 위한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전북의 민주당 당선자는 모두 195명, 전체의
77.6%를 휩쓸었습니다. 반복되는 지역 정치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비례대표에 표를 던진 유권자의 뜻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조절하면 소수 정당의 당선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거대 양당의 특권 정치의 버팀목이 되어온 현재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더 이상 적폐청산도 민생 정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의원이나 군의원 같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권을 없애는 것도 독식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는 저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상적인 그 일들이라든가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볼 때 별로 당론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들이 크지 않아요. 지방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넘겨야 합니다.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넘어오면 의회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있지 않고서는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것을 도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의원들의 역량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상 예산 침해 이런 것을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따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지방의회의 과제를 다룬 그들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 상황에 놓이다 보니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군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모두가 잘 사는 군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강임준 군산시장을 김진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상권마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군산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화폐고요. 정책적으로는 골목상권 지원 재단을 만든다니까 펀드를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1년에 100억 이상은 우리 지역 상권 살리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10,000개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큰 상실감을 안겨준 GM 군산 공장과 군산 조선소에 대한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GM을 계속 설득해 군산 공장 부지 재활용 방안과 전기 자동차 생산 기지 등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 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측이 물량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곧 바로 현대중공업 한번 찾아뵙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강임준 시장이 밝힌 공약은 이 밖에도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노인, 장애인, 친화도시 등 크게 9가지 부문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군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성과를 나타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이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도민화합 행사가 열렸는데요. 역대 처음으로 북한 선수단 참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군악대를 앞세운 도민 1000명의 거리 행진이 펼쳐집니다. 행진 거리 역시 1000m. 전라도 정도 천년은 물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됨으로써 저희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진이 끝나자 대형 현수막에 손도장 찍기가 이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각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 역시 함께 열리면서
전국체전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역대 처음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기대됩니다.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5개 종목 한 100여 명을 지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해가지고 북한 측에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북 14개 시군에서 열리고 선수와 임원 등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10월 25일부터 닷새 동안에는 전국 장애인 체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순창군의 식물 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창 땅콩이 2018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식물치유 주민소통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분재반에서는 돌로 만드는 석부작, 나무를 이용한 목부작 등의 작품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오는 10월 순창 장류축제 때 전시할 계획입니다. 꽃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또 어떤 꽃이 필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치유도 되고 안정감도 되고 편안함감도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꽃을 보면. 고창 땅콩이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해안 해풍을 맞으며 황토에서 자란 고창 땅콩은 최상의 품질로 국산 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추어요리협회가 7월 5일 추어데이를 맞아 어르신 250명에게 추어탕을 대접했습니다. 추어탕은 지방이 적고 섬유질과 칼슘이 풍부한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남원은 추어탕이 유명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쭉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접해드리려고 시작했구만요. 임실군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2020년까지 영세농가와 청년 귀농인들을 주축으로 한 로컬 푸드 공동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주시 송천동 인근 철로에 물이 차 KTX가 잇따라 서행 운행하면서 상하행선 모두 약 10분씩 1시간 동안 연착됐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철도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역류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난 1일에도 이곳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철로를 덮쳐 40여 분 동안 운행이 중단된 만큼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제8대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산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와 존중으로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46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반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7살 의사 이모 씨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며 시비를 걸고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피의자 55살 이모 씨가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워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이 씨가 전신 70%의 2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해 곧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술이 끝나고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와 안매장을 도왔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도 형량이 많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고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속적인 폭행으로 준이 양이 숨지자 군산의 한 야산에 안매장하고 경찰에 거짓 실종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